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출소하자마자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사면 얘기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박근혜 사면을 슬쩍 꺼내들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태도. 아니 이쯤 되면 그들 존재 자체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사실 우리 발칙한 뉴스 애청자분들도 그러셨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출소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크게 받으셨죠. 특히나 그 장면 보셨어요? 구치소 안에서는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막 벽을 짚고 다니시면서 위태위태한 발걸음으로 연약하게 보이게 이렇게 하시던 분이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벽이 뭐야? 뭐 너무나도 가뿐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나오시면서 그 밖에 있던 지지자들에게 미소까지 띄워주던 그 모습, 정말 많은 분들이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생각났다고 저른바리의 범인이 갑자기 이렇게 막 당당하게 걸어 나가다 그 모습이 생각났다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완전히 석방된 건 아닙니다. 자유의 몸이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보석으로 잠깐 풀려난 겁니다. 어차피 곧 재판을 받고요. 실형 확정되면 또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럴 겁니다. 분명 이건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허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긴 한데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진짜 분위기 파악 1도 못하는 눈치라고는 없는, 아니면 국민들이 분노를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유한국당이 참 이제는 뭐 박근혜도 나와야 한다며 무려 지도부에서 이렇게 입을 털고 계시네요. 박근혜 사면 띄우는 자유한국당. 네, 아주 아직 이런 얘기를 하려면 좀 지나서 하는 게 좀 분위기상 낫지 않을까? 굳이 지금 이명박 석방으로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이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 기름을 이렇게 더 끼얹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진짜 국민들이 분노하든 말든 니들은 지져라 이런 건가?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죄 없는 MB 운운하면서 박근혜 석방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뭐 기가 막혔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어차피 그분 뭐 전직 대표였지만 지금은 일기 당원이시잖아요. 뭐 원래 그런 분위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당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게 되면, 공식적으로 꺼내게 되면 그 무게는, 말에 실리는 무게는 엄연히 달라지는 거죠. 어제 이 당 대표로 취임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돼 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도 있다. 구속돼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상 박근혜의 사면 또는 석방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어쩜 공안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거친 법조인이라는 이 법조인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역시나 뭐 법치주의 정신이라고는 1도 없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직접 옆에서 수발이라도 드시든가. 뭐야 대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정농단의 박근혜 정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이 황교안 대표가 도대체 어떻게 혼자서만 국정농단 책임에서 혼자서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굉장히 국민들 가슴에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아니 이참에 같이 감옥 들어가셔가지고 옆에서 그렇게 걱정되시는데, 물론 이제 남녀 성별이 달라서 같이 이렇게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어찌됐건 바로 곁에서 그렇게 같이 처벌 받으시면 참 외롭지 않고 좋지 않을까. 어차피 독방이니까 뭐 자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위안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황교안 대표도 황교안 대표인데 판사 출신이시라고 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뭐 법조인다운 태도라고는 1도 없네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 누구요?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데 누가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 이쯤 되면 정말 대국민 여론조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되면. 아니 어느 국민? 누군데요? 주변에 본인들 주변 지인들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셨나? 아니, 대체 뭐야? 태극기 부대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제외하고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대체 누가? 몇이나? 박근혜 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될까요? 이미 너무 오래 감옥에 있었으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사면시켜줍시다, 석방시켜줍시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대국민 여론조사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예 한술 더 떠서 결국 사면 문제는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거론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와, 뭐야 이거. 지금 석방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한테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면해달라고 압박하는 거야? 응? 그런 건가요? 진짜 이 사람들 좀, 아니 법조인들이잖아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석방도 사실 어이가 없지만 사면은 무슨 사면이에요? 아직 국정농단 관련한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사면이라는 그 사면이 할지 말지의 대상이 되려면 형이 완전히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을 두고 이걸 지금 사면해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 이게 무슨, 법을 모르는 사람, 저 같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건 알겠는데, 아니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면 얘기까지 거론하는 건 너무 뻔뻔해도 너무 심하게 뻔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법적으로도 이 박근혜 씨는 불법적으로 이미 공천에 개입했다는 전제로 2년 실형이 확정된 상태라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법조인 출신,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의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불구속으로, 석방돼서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근데 법조인 출신인 이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지금 석방 이렇게 되는 게 이 법적으로 어렵다, 가능성이 없다, 사면은 아예 그 대상도 지금 아니다, 이걸 지금 모를까요? 절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당 지도부가, 심지어 둘 다 법조인 출신인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갑자기 난데없이 석방 사면 타령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겠어요? 어떻게든지 지금 친박 세력들을 아주 박박 긁어서 모아서 세를 불려보겠다, 이런 심산일 겁니다. 사실 뭐 이런 게 일견 예상되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기간에 탄핵 불복 논란도 있기도 했었죠. 사실 뭐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황교안이라는 존재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2인자였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살려내야 자기도 살아나는 그런 거의 뭐 운명 공동체가 아닌가, 공동 운명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지도부가 될 때부터 예상됐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빨라도 너무 빠르다. 이건 정말 정권 한번 바뀐 것도 아니고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그것도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반성도 없이 어쩜 국민이 직접 탄핵한 전직 대통령을 지금 석방시켜줘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뒤치덕거리를 자처하고 있으니 이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지 지금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마치 이게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다짜고짜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는 이 뻔뻔한 태도를 보니까 왜 자유한국당이 절대 안 되는지,
국민들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이분들에게 확실한 단죄를 해야 되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역시나 안 되겠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요거 보셨죠? 전두환 11일 광주 재판 나온다. 기사가 떴어요. 네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드디어 출석한다는 놀라운 소식. 와! 드디어 출석한대요. 웬일이야? 이 전씨 측 변호를 맡은 정주규 변호사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자진 출석할 것이다 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씨 측은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부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령이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5월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 그동안 재판 관할지를 옮겨달라. 알츠하이머, 독감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못 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3차례나 불출석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던 전두환 씨가 어떻게 갑자기 출석하게 된 걸까요? 뭐겠어요? 설마 진짜 진심으로 이제라도 반성하는 마음에서 재판을 받아야지 겠습니까? 설마? 그 이유는 재판부가 전두환 씨의 불출석에 대비해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했어. 진지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했어요. 강제 구인으로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이런 모습만은 피해보겠다. 이런. 그러니까 진작에 강제 구인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바로 나왔겠죠. 좀 창피하게 막 강제 구인돼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것보다는 그림이 그래도 본인이 자진 출두하는 게 아무래도 자진 출석하는 게 좀 그래도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겠다고 버티다가 끝내는 강제 구인장을 들이미니까 이제 나오게 됐더라. 광주 법정에 서게 됐더라 라는 겁니다. 광주지법이 오늘 오전에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 방청권을 추첨해서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게 끝났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하다. 여기 재판 진짜 꿀잼일 것 같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재판 방청권 추첨해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거기 정말 광주 때 그 5.18 당시에 가족들 잃고 이랬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 손으로 정말 한 대라도 치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도 어쨌건 재판을 제대로 끝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오늘 11일에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나 우리 발칙한 뉴스 애청자분들 중에 재판 방청권 추첨돼서 가시는 분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이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래요? 아니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될 추징금인데 안 내놓으니까 당연히 강제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환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안 내놓겠다고 못 내놓겠다고 소송을 건 거예요? 제정신인가? 전두환 씨의 부인인 이순자 씨 등은 지난달 18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전두환 씨 측은 연희동 자택이 전두환 씨 집이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한 것이어서 아내가 취득한 것이라서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 재산이라서 자기 건 아니라고 못 내놓겠다고 말이라고. 부부잖아요. 부부잖아요. 이번에 재판도 같이 나오시더만 아주 한 몸 같으시더만 장난하나 진짜. 그래서 검찰은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제3자의 범죄 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고 하네요. 와 이거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집조차도 못 뺏을 뻔했잖아요. 그쵸? 이거 아니었으면 2016년에 개정된 전두환 추징법 덕분에 제3자의 범죄 수익을 집행할 수 있어서 다행히
네, 일단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만 원이 확정됐지만 추징금 일부를 내지 않아서 환수 절차가 진행됐었고요. 이 자택은 지난달 3차 공매가 진행됐는데 유찰이 됐다고요. 대상은 연희동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감정가가 102억 3,286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소유자는 역시 이순자 씨, 며느리 이모 씨, 전 비서관 이모 씨 등이었다고 하네요. 확실하게 뺏어야죠, 확실하게. 진짜 장난해. 이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을 텐데 사실 연희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숨겨진 자산까지도 확실하게 뺏어야 됩니다. 어디 진짜 29만 원 운운하면서 황제 골프 치고 다닌 사람한테 갑자기 열이 확. 네. 그렇고요. 그런 가운데 이런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국회에서요. 국회 윤리특위에서 5.18 모욕 3인방 등에게 이 징계안, 3인방 등의 징계안을 일괄 상정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5.18 망원 3인방에게 과연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어떤 징계가 가능할 것인가. 다들 국민들은 5.18 망언한 이 3인방들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 분위기가 어제 국회에서 아주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만도, 징계안이 올라가는 데까지만 해도 지금 한 달 가까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정말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뻔뻔함이란, 당사자도 그렇고요. 그 의원들 어제 윤리위에서도 그 망언 3인방을 그야말로 쉴드 치르는, 어떻게든 비호하려고 하는 의원들의 이 입김도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다들 그 당에서는 한마음 한뜻인 거죠. 게다가 이 징계 당사자이자 최고위원인, 지금 최고위원 당선된 사람이죠, 김순례 의원. 여전히 당당하시다 그래요. 지난 6일에 열렸던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서 김순례 의원이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서 짜놓은 프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넣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라면서 당 내에서 징계하자는 의견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진짜 전당대회 기간 중에 보여줬던 그 당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자기가 그 안에서 최고위원까지 됐겠다, 난 당당하다 이거예요.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징계를 할 것인지 철회를 할 것인지 오락가락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서도 황교안 대표는 계속해서 미적거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려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국회 윤리위는 일단은 올리긴 했어도 난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고, 5.18 망언 당사자는 오히려 여당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공세인 양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형국이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망언을 누가 민주당이 하라고 떠밀었어요? 그 발언을 안 했는데 누가 노골적으로 많이 누명이라도 씌웠나? 본인 입으로 이거는 해석의 여지, 해석의 이견이 없을 정도로 본인이 얘기한 그 내용, 그냥 그 단어 워딩 자체가 논란이었던 거잖아요.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죄도 없이, 반성도 없이, 이것이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이라며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 게 더 기가 막힐 노릇이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아닌 척 해봤자 이들의 본심이 이렇다는 거. 사실상 이 3인 3명의 망언이 그들 3명만의 의견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의 의견인 것이 사실상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걸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열리게 될 전두환 재판이 너무나도 더 중요하고요.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크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이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서 제대로 자유한국당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노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근데 보여줘도 뭐 이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국민들의 의견 따윈, 분노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나 봐요. 총선 대체 언제야? 빨리 총선하고 싶어요. 투표 얼른 하고 싶어.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뭐 마지막 소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지금 오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입니다. 네. 그리고 참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텐데 하필 또 어제가요. 고 장자연 씨의 사망 10주기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여성단체에서도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이제라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사가 떴네요. 장자연 10주기 더 거세진 남성 카르텔에 맞서 싸우겠다. 라고 하는 네, 여성단체들의 입장이 나왔고요. 연예인 성상납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문건을 냈고 본인이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버젓이 그 문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이 문건을 썼던 정말 젊디 젊은 배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던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문건에 올라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이번에 뭐 새로 밝혀진 게 뭐 국회의원 이름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조선일보 방씨 사람들 그리고 뭐 PD며 뭐 유력한 이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었던 그런 문건이었습니다.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나왔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굉장히 큰 충격을 이 사회 전반에 내보였던 그런 뉴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건 속에 이름을 올렸던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없죠. 문건 속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은 다들 모두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는 이 검찰 재조사 과정에 곳곳에서 경찰이 당시에 얼마나 수사를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부실하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고 장자연 씨 동료 배우인 윤지호 씨가 직접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다 공개를 하면서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진실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증언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서 검찰의 향후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야말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지금 또 어제 장자연 씨 10주기를 맞이해서 여러 뭐 방송국들에서도 PD수첩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관련해서 장자연 씨 사망 10주기를 맞아서 그동안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이 보도들을 또 추가로 탐사 보도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살짝 또 깔짝대다가 그치지 않도록 사실 그리고 그때 관련해서 이런 혐의자들이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1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도 지금 참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을 끝까지 제대로 밝혀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혐의자들이 피의자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제대로 밝혀내는 것은 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잠깐 반짝이 아니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보도들이 또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며 이번만큼은 진짜 수사를 제대로 좀 해주시기를. 과연 조선일보 방사장 이름 올렸던 그분들이 제대로 국민들 앞에 그 참 가면을 벗고 생얼로 그 두꺼운 민낯을 제대로
드러내게 될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그 이름 특이하다던 그 의원이 누구신지도 궁금하네요. 지켜봅시다 우리가. 네.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두려울 거예요. 네,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벌써 금요일이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동안은 다행히 미세먼지가 조금은 덜하다고 합니다. 나쁨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덜하다고 하니까요. 모처럼 좀 나들이도 하셨으면 좋겠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발칙한 뉴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피한 주말 보내세요. 안녕.